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인데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 너랑 나랑 소득 수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똑같이 다 평등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재산 이런 거에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오늘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1단에서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발생 원인. 의미는 뭐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 사회 구성원 간의 학력, 소득, 지위, 권력 등 사회적 희소자원. 이거는 모두가 다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모두가 다 많이 가질 수 없죠. 이걸 우리는 사회적 희소자원이라고 해요.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격차가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희소자원의 소유 정도나 접근 기회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면 경제적 불평등, 이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적인 불평등의 차이,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왜 이런 것들이 그럼 발생을 하느냐?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조건을 개인마다 다 다르게 갖췄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 분석할 때는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희소 가치의 획득 기회의 차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원래 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할 때의 배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학교 성적도 좋아. 그래서 좋은 대학 가. 그럼 또다시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런 희소 가치의 획득 기회조차 다르게 부여된다. 이건 약간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요인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가 2번, 3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의 관점과 기능론에서 관점이랑 그 다음에 갈등론의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 계층 현상. 계층, 층화되어 있다. 사회가 이렇게 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등 현상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 입장, 사회 계층화 현상,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의 자질과 내가 얼마큼 사회에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서 이러한 부권력 명예 희소 가치가 차등 분배된 결과, 즉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능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머리가 맡은 역할, 손, 발, 다리, 심장이 맡은 기능 다 달랐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기능에는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심장을 맡은 사람은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심장과 같은 이렇게 높은 걸 고쳐주는 뭐 의사라든지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 그 다음에 뭐 소방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방관,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잘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그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고 이렇게 직업의 중요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맡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기능론의 관점은.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계층화 현상 되는 것은 보편적이면서도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불가피한 현상이다.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가피한 현상. 그래서 구성원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뭐 모든 직업들의 소득 수준이 다 똑같이 월 300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다 쉬운 일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 중요한 일에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런 성취 동기를 부여해서 또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라든지 가정 배경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현실적인 영향력을 강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막 서울 같은 데 보면 뉴스에 나오는 게 4세 고시 4살부터 벌써 막 시험 치르게 하고 외고 들어갈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배경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자, 기능론의 관점. 우리 1단에서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갈등론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 사회 계층화 현상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한다고 본다. 갈등론의 기본 입장이죠. 그래서 직업 간, 직무 간,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특정 계층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의 직업을 중요하게 아닌 사람은 더 낮게 이런 식으로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 거지.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은 보편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인 건 맞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며 사라져야 할 현상, 극복해야 할 현상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개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불가피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여기는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고 사라져야 될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차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런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갈등론에서의 문제점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갈등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기본 입장. 기능론과 갈등론은 둘 다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기능론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반면에 갈등론은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배웠던 내용이니까 비슷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자, 이론이에요, 이론. 이거는 위에 쪽에 있는 거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의 관점과 갈등론의 관점이라면 이제 3번 여기는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의미와 유형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두 학자가 한번 내가 설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론을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화 현상의 의미. 그래서 의미는 사회적인 희소가치, 아까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및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서열화 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두 가지, 계급 이론과 그리고 계층 이론이 있어요. 계층 이론.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그래서 계급 이론부터 먼저 보시면요. 계급 이론. 자, 경제적인 요소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경제적인 요소. 그 경제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생산 수단을 가졌냐 못 가졌냐가 내가 지배계급이냐 피지배계급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서 서열화된 위치 또는 집단을 계급이라고 부르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을 했고요. 이론론, 한 가지의 원리로만 구분이 돼요.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로만. 특히나 생산수단.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 거지. 옛날에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가 지배계급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지배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시대에서는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지배계급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노동자,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생산수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은 각각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생산수단, 즉 경제적인 요소를 가진 걸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특징. 딱 두 가지로만 나뉜다고 하면 그림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림.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졌어. 여기는 가진 사람이야. 가진 사람. 그러면은 자본가로 불리고 또 다른 말로 지배계급이라고 불리고 피지배계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여기는 못 가졌으면 피지배계고 여기는 못 가진 사람들. 그래서 권력, 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생산수단 가졌으면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딸려서 다 가지고 가. 못 가졌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나머지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구분을 한다는 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법적이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개념이다. 불연속적인 개념이다.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딱 단절적으로 끊어졌다라는 거야. 이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상중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 중층에서도 중상층, 중하, 중중층, 중하층 이런 식으로 쭉 일렬로 서열화된 게 아니라 그냥 딱 단절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를 적대적인, 서로 얘네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 적대적인 관계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는 자본가들끼리 똘똘 뭉치고 피지배 계급,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소속감이나 계급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얘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위로 아래로? 아니죠. 사회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런 중간층의 존재를 부정해요. 가졌으면 자본가, 못 가졌으면 노동자 이렇게 딱 두 개로만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기 산업사회 이때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해. 부르주아 계급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계급과 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때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마르크스 학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업시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 데는 이 개념이 굉장히 유용한 반면에 이제 계층 이론도 한번 볼게요. 계층 이론은 베버라는 사람의 이론이고요. 얘네가 경제적인 요소로만 딱 이렇게 단절적으로 구분을 했다면 계층 이론은 세 가지 요소, 다양한 요소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도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정치적인 것도 중요한 요인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다. 즉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서열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론론이라면 베버는 다원론이라고 불려요. 베버의 다원론, 원리, 구분하는 원리가 다양하다 해서 만을 닫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상류층, 중류층 존재를 또 인정하죠. 그래서 상중하. 그래서 지위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여기 위쪽, 낮게 가진 사람은 아래쪽, 권력 이런 식으로 지위, 권력, 계급 다양한 요소로서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열적이고 연속적으로 구분을 한다. 쭉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진 사람, 좀 적게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서열되어 있고 연속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은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까? 내 옆에 어떤 계층이 같이 있는지 알까? 모르죠. 저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어딜까? 지위? 있을까? 여러분들이 인강 안 듣고 막 그냥 수업 오는데 그래서 지위? 권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득 수준, 계급, 경제적인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러면 중하층 정도 될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소속감이나 계층의식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이동이 자유로워요. 나 로또 되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야, 계급. 그치? 그 다음에 중산층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로또가 됐어. 그러면은 계급적인 수준만 높아지겠지. 갑자기 내가 뭐 돈 많아졌다고 권력이 막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위 불일치. 여기서는 중층인데 계급은 상층이고 권력은 중층이고 이런 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위 불일치 현상. 예를 들어서 배고픈 화가. 지위라든지 이런 인정받는 그런 화가야. 근데 돈은 없어. 이런 식으로 지위 불일치. 이런 배고픈 화가. 그 다음에 타락한 정치인, 욕먹는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은 가졌지만, 권력은 여기에 있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은 또 뭐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
현대사회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죠. 여기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딱 구분이 되고 경제적인 거 가졌으면 나머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 다 또 딸려가는 반면에 여기는 다양한 요소로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출제 활용 선택지 OX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방금 했죠. 계급론은 사회적인 위신이 사회 계층을 초래한 여러 요인 중 하나라 본다. 아니죠. 이거는 계급은 경제적인 것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계층 이론이 그렇죠. 계층. 그 다음에 3번. 못하네요. 계급론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계층이 그렇지. 계층. X.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 경제적인 것이 나머지 것들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 계급이지. 계급. 계급론은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인 관계로 여기까지 맞아. 그죠? 계층론은 서열적이고 연속적인 관계로 계층 현상을 설명한다. 오, 맞는 설명. 기능론은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나요?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바로 희소자원이죠. 희소자원. 희소자원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죠.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죠. 기능론이 그렇지. X.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안 좋아하겠지.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그렇죠. 갈등론은 개인의 기속적인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의 귀속적인 요인 뭐냐면 내가 상층에서 태어났는지 하층에서 태어났는지 그치 이런 것들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는 기능론이 그렇죠. 그래서 X.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 비례한다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그쵸. O.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하는 거는 기능론의 입장. 그래서 O 맞는 설명.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아픈 현상,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 누굴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병리적,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은 보통 기능론에서 쓰는 표현인데 근데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현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틀린 내용. 그 다음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거는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취 동기가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쵸? O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갈등론은 직업 유형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이죠.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는 설명. 기본 입장 1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죠. 기능론은 원칙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는 반면에 보지 않지. 사회 문제로 보지 않아. 갈등론은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돼야 한다고 본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돼야 한다고 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틀렸지. 그러니까 틀렸지. 자, 뒷부분만 맞았어요. 자, 그래서 출제어린 선택지에 분석을 했고 기출 지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 결과이다. 기능론의 입장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특정 집단의 유리한 분배 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그림과 같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사회 계층화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계급이냐 계층이냐 이거 두 개 떠올리셔야 돼요. 자, A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으로 계층을 구분합니다. 얘는 지금 A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B는 사회 계층화를 연속적인 서열화 현상으로 봅니다. B가 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화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 얘는 그냥 틀린 지문이야. 왜냐면은 계급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계층은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다양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 미칠 수 있는 거는 둘 다 인정이긴 한 거지. 달리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 그러니까 얘랑 옳은 설명을 했으니까 A는 계급이고 B는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